안녕하세요. 귀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 수다방 귀등돈입니다. 정말 언제나 핫했지만 요즘 정말 너무 핫한 게 부동산인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 뭐 대책까지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많고 뭐 아무튼 관심 많으실 텐데 부동산에서 특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또 바로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양도세, 뭐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등등 이 집과 관련된 세금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고 부담스럽기만 한데요. 오늘 저희가 좀 완전 정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금 길라잡이죠. 텍스워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집과 관련된 세금이 굉장히 많은데 좀 쉽게 저희가 일단 겉핥기 하는 의미에서 좀 집을 살 때, 겉핥기 너무 좀 부정적인가요? 그러니까 좀 큰 틀에서 한번 보는 의미에서 진짜 겉핥기니까 오늘 집을 살 때, 그리고 보유할 때, 혹은 팔 때 이렇게 내는 세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집을 살 때부터 한번 볼까요? 집을 살 때 세금 내야죠. 뭐뭐 내요? 일단은 취득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취득세. 네, 네네. 주택가격 그 실거래 가격 기준이고요. 그거의 1%에서 3%. 거기에다가 이제 취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이 또 있어요. 취득세의 뭐 10% 이런 식으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사실 많이 들어보신 것 같고, 근데 지방교육세나 뭐 농어촌 특별세는 사실 생소한데, 그러면은 이걸 다 합치면은 얼마나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 그리고 농특세는 이제 면적에 따라서 붙는 주택이 있고 안 붙는 주택이 있어요. 그래요? 한 85제곱미터 아래는 농특세 부담이 없고, 네. 85제곱미터가 넘어가면 그 주택 가격의 0.2%가 붙어요. 그러니까 세율로 다 따져보면 1.1%에서 많은 경우에는 3.5%까지 세금을 취득할 때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되죠. 평수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네네. 건데, 일단 우리 방송에 지금 귀등으로 들어도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가 좀 친절하게 계산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러면 좀 대략적으로 서울에 있는 집을 샀을 때 그러면 이 취득세 얼마나 내게 되는 겁니까? 네, 실거래가 6억이 안 되면서 85제곱미터 아래인 집이 세금이 가장 적거든요. 그러니까 한 5억짜리 84제곱미터 집에는 550만원 정도 붙는 거죠.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들 중에 좀 봤더니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두산 2부 59제곱미터가 지난달에 4억 9천에 팔렸거든요. 여기에 그 취득세랑 지방교육세, 농특세를 다 합치면 539만원, 그러니까 1.1% 정도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실거래가 6억이 안 되는 집이잖아요. 근데 강남 쪽으로 오면은 사실 훨씬 이 돈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고, 좀 아무래도 이 취득세도 달라질 것 같은데 3% 적용되는 거죠? 이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네, 9억이 넘으면서도 85제곱미터가 넘으면은 제일 이제 높은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3%고 지방교육세 0.3에 농특세 0.2까지 해가지고 3.5%까지 나와요. 얼마 전에 그 삼성동 아이파크가 145제곱미터 이게 30억에 팔렸거든요. 네. 이거는 뭐 세금만 한 1억 정도 나오는 거죠. 대단합니다. 세금만 1억 원. 31억 원에 샀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대단합니다, 정말. 그러면 지금 일단 취득세, 그러니까 집을 살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내는 세금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고, 집을 살 때 또 내는 비용 지금 또 생각이 나는 게, 저희가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업체, 그러니까 복덕방과 이제 복비 내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다들 복비 내보셨을 텐데, 사실 복비라는 게 은근히 작은 돈이 아닌데 좀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저는 많거든요. 어떤가요? 네, 복비는 원래 집 살 때도 그렇고 전세 월세 계약할 때도 다 내잖아요. 네네. 깎으면 다 깎을 수도 있더라고요. 뭐 말만 잘 되면. 그러니까요. 네. 그게 어려워요. 제가 한번 저번에 거래할 때 보니까 이 간이 사업자인 분은 그 중개업소는
부가세 10%를 좀 깎아주기도 하더라고요. 오. 그런데 그것도 좀 아까워서 이번에는 집 살 때 직거래했어요. 그냥. 직거래요? 네. 오. 법무사 등기는 뭐 등기한테 맡기니까 괜찮을 것 같고 서로 또 잘 협의만 하면은 이 복비를 아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일반적으로 사실 직거래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복비를 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복비를 보통 어느 정도 내는 게 지금 좀 제도화가 돼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은 그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냥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거의 보통은 상한 요율에 맞춰서 내는 것 같아요. 네네. 매매일 경우에는 2억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최대 상한 요율이 0.5%. 그러니까 최대 80만 원까지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억 원에서 6억 원 사이는 0.4%. 그리고 또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는 0.5%. 또 9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0.9% 이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다. 이런 정도까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한선이 있고 그 밑으로 깎는 거는 이제 네. 우리의 몫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9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그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 상한율들을 다 네. 받는다 그러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그 중개사 업계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 내용이 있길래 제가 어제 집 계약서를 찾아봤어요. 근데 엄청 깎아준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저 상한선에서 정말 0.1% 빼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역시 모르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이것도. 네, 법정 요율로 정해져 있는 게 상한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최대한으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냈다 봐도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복비 짚어봤는데 이거 외에도 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비용인가요? 아까 뭐 직거래 하신 사례도 있지만 법무사 비용이 기본적으로 등기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에 7만 원 정도에서 뭐 거래 가격의 0.1%까지 추가로 붙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이게 뭐 좀 쉬운 용어는 아닌데 네. 나라에서 이제 채권을 판매한 걸 가지고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나 뭐 이런 주택 그 정책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 채권을 파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채권처럼 이자를 뭐 10년 만기에 뭐 얼마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그걸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한 1%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은 집을 사면서 국민주택 채권을 사자마자 바로 파는 근데 파는 비용이 좀 더 싸기 때문에 네. 그 차액을 오히려 내는 거죠. 그 비용이 국민주택 매입 비용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게 한 공시가격의 3.1%까지 붙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에 한 5억짜리 84제곱미터가 넘는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뭐 취득세랑 그다음에 중개수수료, 법무사 채권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가까이 그 구입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은근 다 합치니까 또 꽤 큰 돈이 그렇죠, 크죠. 되는 것 보통 같아요. 1,000만 원이면은 뭐 사실 인테리어 들어갈 때 그렇죠. 인테리어 비용이 정도 나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여기까지가 지금 집을 살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들을 저희가 짚어봤는데 뭐 취득세, 뭐 복비도 있었고 기타 수수료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대 비용이 상당히 컸는데 이번에는 집을 산 후에 갖고 있는 동안에 보유하는 그 과정에도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이게 또 대표적으로 재산세 맞죠? 재산세 내잖아요. 네. 일단 뭐 재산세,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재산세를 1년에 2번씩 냅니다. 7월 한 번 내고 9월에 한 번씩 내요. 이거를 절반씩 내는 겁니다. 이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7월과 9월에 한 번씩 낸다고 보시면 돼요. 요새는 위택스라 그래서 재산세 내는 거 이제 뭐 고지서 인터넷으로도 그냥 손쉽게 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고지서도 오고 그러니까 납기를 안 지킬 뭐 가능성은 적은데 혹시라도 내지 못하면은 가산세 같은 걸 내니까 좀 미리미리 내시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재산세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네, 서울의 아파트들 대단지들 좀 재산세를 좀 뽑아봤는데요. 네. 대치동 음마아파트 여기 공시가격 10억 원이면 재산세랑 지방교육세, 뭐 도시지역분 이런 거 다 합치면은 3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요즘 뭐 마레프라 그래서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이거는 공시가격 6억 5천, 재산세로 한 170만 원 정도 냅니다.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를 마레프라고 불러요. 저희도 귀등돈 네. 저희도 줄여서. 고레힐, 고덕레미안 힐스테이트. 요즘 다 그렇게 있죠. 부르는구나. 네, 이름열이 있습니다. 지금 재산세 대충 이제 대략적으로 봤는데 이거는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내는 거고요. 여기에 저는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종부세 들어봤거든요. 지금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종부세는 어떤 사람들이 내는 겁니까? 종부세는 정말 집값이 비싼 사람들이 내는 뭐 농담삼아 네. 나도 종부세 내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약간 재산세랑 기준이 비슷한데요. 네. 공시가격 기준으로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이 넘어야 네. 세금을 내는 거고요. 네. 왜냐면 9억 원까지는 공제를 하니까. 네. 그리고 1주택자가 아닌 사람은 공시가격 합친 금액이 6억 원이 넘으면 다주택자들은 6억 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근데 네. 공시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네. 사실 9억 원이 넘으려면 실거래가는 한 뭐 18억 원 뭐 이렇게 2배 정도 되는 아파트 13억에서 15억, 18억. 그러니까 지금 공시가격으로 이제 1주택일 경우에 9억 원이 넘으면 내는 게 종부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거래가는 훨씬 높잖아요. 그럴 그렇죠. 경우 내는 세금의 양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략 그 실거래가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실거래가의 한 50%에서 6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대치동 음마 아파트 84제곱미터 경우에 네, 한 25평 정도 되는 거죠. 실거래가가 거의 한 20억까지 지금 올라갔거든요. 근데 공시가격은 10억 원이에요. 한 50% 정도밖에 안 되죠. 서울 주요 대단지 아파트들도 거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는 것들은 거의 다 강남 상구에 몰려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와 그 차이가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집을 살 때 그리고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대표적인 세금들 저희가 알아봤고 이번에는 또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양도세입니다. 이게 뭐 지금 중과도 되고 어쩌고 이래서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는데 좀 쉽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양도세가 사실 제일 겁내는 것 같아요. 네. 양도 차익, 보통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시기에는 그렇죠. 양도세라는 게 사실 양도 차익이 없으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이거든요. 안 내는 세금인데 양도 차익이 그러니까 살 때 가격보다 팔 때 가격이 크면 세금을 내게 되는데 네. 1주택자는 일단 9억 원 이하까지 비과세가 돼요. 근데 9억 원이 넘는 부분만 양도세를 내죠. 그러니까 1인 1주택자 분들은 비과세다. 이거 정말 큰 혜택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러면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제 문제는 다주택자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요즘 들어보면은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될까봐 무서워서 못 팔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2주택자부터는 일단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오래 살수록 공제받는 거 이게 배제가 되고요. 네. 뭐 서울 같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 그래서 이런 서울이랑 수도권 주요 지역들 집값 많이 오르는 지역들은 10에서 20% 정도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훨씬 많이 내게 됩니다. 저희가 한번 뽑아봤는데 송파구에 제일 인기 있는 아파트 파크리오 여기 한 10년 갖고 있다가 판다고 치면은 양도차익 10년이면은 그거 되는 건가요? 네. 장기 보유? 장기 보유가 제일 이제 높은 쪽으로 이제 간다고 보면 되는데 네. 그렇게 판다고 치면 1주택자는 양도차익이 1주택자는 양도차익이 5억 5천 정도 되는데 여기에 1주택자는 9억 넘는 부분 팔 때 가격이 9억 넘는 부분에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네. 요걸로 이제 계산을 하면 양도세가 1주택자 한 500만 원 정도 나오고 근데 2주택자부터는
2억 7천만 원 양도세가 나오고 3주택자는 3억 3천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5억 5천을 벌었는데 거의 한 양도 차익의 한 5, 60% 네, 그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1주택자였을 경우는 500만 원이면 사실 괜찮다 이 정도 수준인데 이제 그 뒤로 중과가 되니까 정말 엄청난 양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것만 봐도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줄이면 정말 그 말대로 몇 천만 원의 돈을 뭐 아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또 그걸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절세할 방법은 없습니까? 네, 저도 작년 말에 집을 좀 사면서 사셨나요? 네,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는데 네네네. 그때 이제 양도세 전문 세무사님한테 전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양도세 많이 잘하시는 세무사님들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팔기 전에 맞아요. 상담을 해라.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팔고 나서는 뭐 손 쓸 방법이 없다. 팔기 전에 뭐 전화를 한번 해서 이걸 팔아야 되냐, 얼마 나와야 되냐 이런 걸 좀 계산을 해보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또 굳이 팔아야 된다. 지금 팔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그러면은 양도차익이 가장 적은 집부터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일단 세금이 적게 나오고 너무 팔기 아까운 집이다. 남한테도. 그러면 자녀가 있으면 자녀한테 증여하는 방법도 좋다고 해요. 네. 이런 거는 세무사님이랑 뭐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나 뭐 그러면 이제 계산이 나오니까 그걸 비교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네. 임대주택 등록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었는데 네. 이번에 좀 대책이 나오면서 양도세 쪽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뭐 임대주택 등록하는 게 오히려 혜택이다라는 말까지 있었는데 지금 정부도 그거를 좀 축소하겠다고 하는 방향이니까 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얘기를 여쭤보니까 의외로 다주택자이신 분들도 어떤 집을 파냐에 따라서 중과가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가와 좀 한번 상의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주택을 먼저 파는지에 따라 또 중과 대상 될 수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낼지 아닐지 그게 갈리니까 꼼꼼하게 따지셔서 꼭 나가는 돈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